자, 2023년 11월 28일 오후 3시 45분 찰리스리 채널입니다. 코인 시장의 뜨거운 감자, 핫 인플루언스 코인인 USTC, USTC의 단기 시세 전망에 대해서 잠시 일목균형표와 접목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왜 보냐면 이게 코인 시장이 좀 그래도 이렇게 승세서 그런지 좀 주식에 비해서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주식에 비해서 인위적 뭐 이렇게 개입이 없고 어떤 특정 세력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수많은 어떤 그 개개인들이 어떤 그런 세력적 힘을 이룰 때,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이 없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자연적 흐름에 가까운 어떤 순리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특히 큰 차트 등에서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예측을 해보면 이게 USDT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이 일목균형표에 잘 들어맞는다고 얘기한 바가 있죠. 이렇게 1시간 봉 닿을 때가 시세 변곡점인데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됐다가 다시 이제 주가를 타다가 후행 스팬이 이제 주가를 이제 뚫을 시점이 됐죠. 뚫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뭐 몇 시부터인가 밤 한 11시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면 딱 절묘하죠. 이 선행 스팬 이 상승 구름대에 이게 그러니까 이 상승 구름대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일목균형표의 오묘한 점인데 좀 색깔을 바꿔봐가지고 다른 그 지표는 뭐 볼린저 밴드나 뭐 그런 거는 주가가 이렇게 끝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그 밴드의 굵기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MACD도 묘하게 이렇게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해서 이걸 선행성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고 후행성 지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USTC 이 일목균형편에서 이 후행 스팬이나 이 선행 스팬들은 이 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미리 다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이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 구름대가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일목균형표가 유일무이한 선행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딱 보면 참 공교로운 부분이죠. 딱 여기서 폭락이 이어졌는데 딱 이 일목균형편사에 이 상승 구름대에 딱 지지를 받은 거야. 지지를 받고 딱 이렇게 가다가 좀 크게 다시 여기 이제 딱 이제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왔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뭐 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후행 스팬의 구름대를 참고해 보면 당장은 좀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면 이렇게 선으로 그려보자. 선으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렇게 흐름 타다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형국을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희망을 해보고 그래갖고 1시간대 봉은 좀 이렇게 내내 많이 참고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봉 단위로는 좀 큰 시세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직 좀 며칠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죠. 근데 이렇게 워낙 급등하는 차트 중은 이게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행보하거나 막 그런 차트들이 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쯤에서 큰 변동을 기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일봉상으로는 워낙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후행 스팬이 닿을 지점이 유언합니다. 그 후행 스팬 선행 스팬 구름대가 이 지점 한 26일 앞인가 24일 앞에쯤 이렇게 와 있고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봉은 이 1시간 봉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경우에 좀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영상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후행 스팬 이렇게 타고 주가를 뚫는 시점, 이때가 좀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주가가 변동되면서 그려지겠죠. 그러다 다시 이제 주가에 부딪히는 이 시점에 또 향후 또 이렇게 또 변동성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참 오묘하게 딱 돼 있죠. 이 미리 그려진 이 선행 스팬의 구름대가 딱 이 폭락을
융단처럼 딱 융단으로 감싸듯이 커버를 해가지고 이 주가를 계속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죠? 신기할 정도죠. 신기할 정도. 딱 보면 뭐야 이 구름대가 이 구름대에 맞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마치 이 파도 위를 이 선행스팬이 바다 위를 딱 표로하듯이 이렇게 주가가 타고 있잖아. 그렇게 타면 이제 향후 선행스팬이 좀 더 이렇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받고 있고, MACD는 뭐 지금 마이너스 상태지만 뭐 이렇게 또 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큰 시세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늘 중으로는 좀 더 오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의 어떤 엿장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오늘 열심히 좀 이렇게 오전까지 이 정도에 딱 잘 머물고 있다가 주가가 막 갑자기 막 떨어지더라고. 그 마침 또 일어나가지고 주가를 보면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샀는데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결과는 잔고는 어제에 비해서 아침에 한 8,034달러 정도였는데 한 1,000달러 정도는 줄었어요. 근데 기회 매입적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클 때 사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도 주문을 낸 상태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만큼만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오전만 해도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결과적으로 좀 많이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잔고가 기존에 한 3,400달러에서 한 2배로 확 늘어가지고 거시기가 된 거예요. 일단은 마진 위험한 거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현금분으로 거의 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하면 딱 빚 이자까지 다 그래가지고 막 한 1점 막 몇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10일 정도 나오잖아요. 이건 뜻이 빚이 1이면 그러니까 현금이 보유량이 10.38 한 10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원래 스타일 같으면 마진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1.4나 1.3으로 들어가는데 워낙 이 차트 자체가 급등주, 워낙 이렇게 대급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하락을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마진을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좀 저가의 매수를 많이 할 요량으로. 근데 만약에 오르면 여기서 좀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고 그냥 오르면 만약에 이제 오르는 거 팔고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잔고를 높이고 하면서 부대 정비를 이제 한 차례 해줘야죠. 그럴 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지겨운 곰방이 있는데 이 봉들이 작아 보여도 다른 차트로 보면 막 이런 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거시기 어디 갔냐. 여기서 이런 봉들이 큰 것 같지만 꼴랑 0.3%, 0.8%. 하지만 여기서 이 봉은 굉장히 막 작은 것 같죠. 워낙 이렇게 큰 봉들이 많이 시간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28%막 59% 이게 나오니까 되게 이게 막 박스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박스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0.86%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방금 보여준 거 이거랑 이 0.77%이 봉보다 이 봉이 지금 더 폭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막 지금 막 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4%, 0% 이렇게 하는데 이 피레침을 양쪽 위아래 고려하면은 이게 한 7, 8%씩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단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단타 매수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락하면 하락하지는 만큼 사고 딱 그만큼만 사가지고 높게 걸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 좀 이렇게 잔고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단타 매매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노동인데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호가를 한 번에 쌓아도 되지만 이렇게 쌓으면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 그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든 건데, 그러니까 미리부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떨어져도 다 사지도록 이렇게 다 그냥 분산 매수를 걸어놓고, 떨어지면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항상 50% 이상의 어떤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항상 50% 이상의 만족스러운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을 그런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식이나 코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산 다음에 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다 판 다음에 살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문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내가 일단 들어가는 순간에 커다란 집을 짓는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집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 거대한 성체를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매는 위아래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지 그것을 이제 궁리하면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할 걸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싸게 더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타산점이 나올지 그걸 미리 이제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래갖고 주가가 미리 폭락할 때 이렇게 해두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당장 이렇게 모니터 내내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주문 자체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낼 수 있고, 단지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만큼 노가다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손발이 매우 부지런한 그런 노가다적 매매를 하면은 약간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행보는 아니고 변동성 굉장히 큰 흐름인데, 이거 3%, 7%, 8%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데서도 그냥 사진 만큼만 깨적깨적 이렇게 살고 해도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어느 정도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 $100 정도가 이렇게 딱 사죠. 그러면 이게 높게 걸어놓는데 그 폭이 한 3%야. 근데 3%인데 이게 사진 다음에 가만히 있다 보면 한 10분 뒤에 이렇게 딱 체결이 나요. 체결이 나면 $100를 103달러에 파는 거야. 그러면 그거죠. 3달러면 지금 환율이 그거잖아요. 1,300원이니까 얼추 5,000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에 만약에 내가 5,000원 이득 보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갖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시간에 한 10달러 정도씩은 이렇게 계속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이면 24시간 동안 이렇게 큰 변동성의 횡보장을 지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계속 이 평균 한 이 정도를 이루는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USDT와 USTC의 이 부유하고 있는 이 거래상만으로 잔고가 한 $200 정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묘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다, 내린다, 딱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딱 이 중간중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수평으로 가고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에 비해서 내가 $1, 3달러, $5라도 더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튼 좋습니다. 최선의 매매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어떤 감 같은 게 이제 더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 약간 좀 더 항상심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이쪽에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하다 보면 이제 큰 걸 좀 잊고, 그러다 보면 빨리 팔고 나가고 싶거나 혹은 당장 사고 싶거나 좀 그런 부분을, 또 매동매매를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주식이나 코인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양방향을 항상 도모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내가 팔면서,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가격에 팔면서 또 최선의 가격에 사들이는 걸 동시 진행해야 돼요. 동시.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진행해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떤 종목을 내가 하나 딱 들고 있는, 딱 한 번에 들어가고 한 번에 나오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어떤 매매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코인의 대주주라, 마치 대주주인 것처럼 혹은 뭐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 이렇게 승부를 본다.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팔고 이렇게 낮게 사게 되면 점진적으로 뭐 잔고의 변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 계속 이렇게 낮게 사고 똑같은 가격을 뭐 100달러에 팔았는데 이 가격에 100달러치를 사들이면 코인 수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고 하다 보면 이 주가는 평탄하게 가는데 장부의 수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총 평가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는 참 작아 보이지만 그게 이제 복리적으로 한 열흘 혹은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무시 못할 만큼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짜잘한 구간도 그냥 버리는 구간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도토리 모으듯이 성과가 있다. 성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이렇게 짜잘한 뭐 이렇게 속구머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현실의 아르바이트 수당 정도는, 시간당 수당 정도는 나올 정도로 또 이게 쏠쏠한 재미를 준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내 평단은 잔고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결국은 그게 무슨 소리야. 똑같은 주가에서 내 평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걸어놓은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더 이득이, 더 이제 수익률이 붙어가지고 팔리게 되니까 더 이득이 되는 그 효과도 뭐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주식 평가액이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매수 대기하고 있는 그 자금까지도 모두 하나의 평가액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는 참 그게 익숙하지가 않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주식창은 이 크로스 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에서 수많은 종목들을 다 사고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리 마진 같은 경우는 딱 이 하나의 종목에 딱 하나의 격벽처럼 이렇게 자금이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쉬워요. 그래갖고 내가 코인만 이렇게 이 코인만 보유하고 있는 게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코인을 팔고 매수 대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래갖고 이 비중을 좀 더 현명하게 조절하고 다루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가가 만약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USDT는 고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안 들고 있고 USDT를 많이 가급적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반면에 이제 주가가 오르기로 한 시점에서는 가능한 이제 이 USDT의 분량을 줄이고 주가의 변동성을 타는 이 해당 코인을 많이 매입해 두는 게, 직전에 매입해 두는 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코인만 바라보지 말고 이 가지고 있는 매수 대기 자금도 하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픽스된 가치지만 하나의 코인으로 보고, 뭐 실제로 이 USDT가 코인이기도 하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무의미한 자본이 아니라 이것도 이 매도 걸어놓은, 당장에 이 코인에 매도 걸어놓은 그 현금 물량만큼 유의미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양방향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그 일목경유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타고 있고, 흐름은 이 기준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데, 절묘할 정도로 이렇게 딱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 선행스팬 구름대를 타고 딱 타는 만큼 선행스팬 구름대가 있는 만큼만 딱 떨어지고 반등하고 가끔씩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정보를 주는 때가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할 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도 이 선행스팬은 변경 없이 그대로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더 낮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처럼 이미 픽스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죠. 이게 절대적으로 막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확률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추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개라도 늘어난다. 뭐 그런 점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고 지금 이 상승 구름대 좀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 구름대 여부는 이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려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오른다 내린다 쪽으로 보면 상승 구름대 쪽을 한번 예상해 보고 싶은데 항상 이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신은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딱 갈만한 시츄에이션의 흐름이 있기는 있는데 또 이런 데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또 만약에 떨어지면 이때 좀 마진을 좀 지금 비중이 거의 마진 안 쓰고 있는데 이때 좀 이렇게 마진 많이 쓸 유랑이에요. 그래가지고 평단을 확 낮춰가지고 그때도 또 이제 한 판이 바둑이 아니라 한 판이 또 이 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더적인 매매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거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 1시간 일목균형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절묘하게 이 코인들만 이렇게 살펴볼 때 절묘하게 좀 잘 맞아떨어질 때가 많아가지고 문득 생각하는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문득 그냥 생각나는 김에 어떤 콘티 없이 그냥 영상 녹화를 해봤습니다. 이상 뭐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게 뭐 1달러 뭐 니페이깅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이제 큰 재료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적어도 이 후행 스팬 흐름대로 이렇게 당장 단기적으로 뭐 오늘 당장 내일까지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적인 건 그러나 절대적인 건 없다. 여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판단이 모시고 그럴 때 이제 자금을 이제 유의미하게 다 이렇게 몰빵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분배를 좀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매수와 매도 자체를 하나의 이제 집을 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코인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하느라 좀 주문을 많이 냈어야 되는데 주문을 잠시 미뤘어요. 주문 내는 걸.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어주실 채널이었습니다. 자, 아까 녹화해가지고 지금 또 한 8시간, 한 10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좀 아까 저녁 먹고 운동하고 막 그래야지 했는데 잠깐 누워있는 게 또 골아떨어져가지고 그냥 푹 자다가 지금 이 야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같아. 아무튼 아까 영상 녹화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일목균형표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됐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후행 스팬이 주가를 이렇게 뚫는 시점, 이런 시점이 변동 구간이다. 아까 여기까지 딱 스팬이 이어졌을 거예요. 딱 이렇게 주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봉을 딱 이렇게 지나가는 스타일. 이때가
이 시점이죠. 딱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한 24간격인가 26간격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의 그 희망사항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여기 구름대 딱 지지해가지고 딱 타고 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구름대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상위 옵션이었는데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구름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지는 않았어요. 미끄러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딱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걸 볼 수 있죠.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보면 이게 뭔가 그죠? 이 구름대 아래가 뭔가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계속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희 역할은 최선희 방향은 이 정도였는데 아무튼 좀 예측하고 다르게 구름대 아래에서 이렇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럴 때가 이제 변동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름대 이렇게 구름대 닿는 시점. 이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주가라는 봉을 딱 지나면서 또 하필 그 시점이 이렇게 상승 구름대에 그 선행 스팬 이게 1인가 2인가 상승 구름대에 딱 다시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구름을 타려는 시점. 동일한 시점이죠. 동일한 시점. 이거는 그러니까 26칸 뒤에 오고 이건 26칸 앞에 오고 해가지고 어떤 5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심선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음양오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서의 운 상승과 하강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표 중에서 가장 심오한 이론일 수도 있는데 일목선인 그 일본의 일목선인이 만들었다고 하죠. 해가지고 딱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변동점이 있을 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좀 오를 개연성이 더 높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예측은 하기 힘들어요. 그것까지 다 맞추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은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맞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결국 이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결국은 주가가 크게 변동을 했다. 이때는 약간 좀 아래로 변동을 해가지고 결국 구름대 아래로 이렇게 거니는 선택을 했지만 그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더 어떤 판단에 대한 지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이나 느낌 혹은 변동 구간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를 때 일목균형표를 좀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그 사람은 좀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에 변동이 될지 크게 변동이 올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그 좀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주가의 변동이 터진다면 좀 이때 좀 팔아먹고 나와야 될 전략을 취하든가 아니면 만약 주가가 여의치 않게 더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그때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더 물타기를 걸어놔야 될 것인가 더 물타기를 이렇게 걸어놔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은 이 상승 구름대를 주가가 뚫고 이 상승 구름대 위를 타는 시츄에이션으로 가면 참 좋을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주가가 뚫고 뭐 좀 이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가주면 좋긴 한데 뭐 이거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아무튼 이게 일목균형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후행 스팬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유튜브 찾아봐도 그래요. 그 일목균형표 만든 사람 자체가 후행 스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의미 깊은 게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하면서 또 이렇게 구름대에 딱 마주치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또 하필 이렇게 구름대라는 큰 딱 장벽 앞에 임박하는 시점 이런 시점이 또 확률적으로 더 이제 변동성 구간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그죠? 예측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갖고 1시간 봉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는 물론 1일봉을 보는 게 가장 이제 정석이지만 1일봉에서 이 4시간 봉도 꽤 의미 있고 아까 말했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시세는 이제 원래는 일주일 봉을 보라고 하죠. 왜냐면 52주가 7호 30 7호 35, 7일 14 정확히 1년에 딱 걸쳐 있잖아요. 갖고 일주봉을 보면 딱 일목균형표가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막 몇 년씩 묻어놓을 중장기 투자자 1일은 뭐 이렇게 한 달 막 이렇게 보고 큰 시세를 바라는 그러니까 어떤 단타 매매 없이 그런 투자자 뭐 그다음에 이제 4시간 봉도 뭐 이거는 이렇게 딱 보면 이때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보다 보면 한 20? 그러니까 4시간 봉으로 한 80시간 그러니까 한 뭐 3일 반쯤 뒤 그때쯤 오면 큰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프랙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타 투자자나 이렇게 하루 이틀마다 큰 고저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고파불구를 반복하는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1시간 봉이 좀 참고할 만하다. 1시간 봉은 의외로 좀 잘 들어맞을 때가 있다. 30분 봉이나 15분 봉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깨적깨적하죠. 깨적깨적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참고할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지만 좀 1시간 봉부터 이게 유의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랙탈 큰 범위 작은 범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고가 되는 게 일목균형표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다음 예측해 보자면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봉을 딱 돌파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별일 없이 여기서 이 정도 살짝 변동성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의 약간 이렇게 45도 하방으로 변동성이 일어났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를 유지하고 했는데 앞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4시간쯤 뒤에 또 이제 주가를 후행 스팬이 지나게 되잖아요. 이때 또 주가에 살짝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다.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리수리 채널이었습니다. 기존까지 녹화해가지고 인코딩해갖고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참 공교롭죠? 그죠? 다시 이렇게 선행 스팬이 마그넷처럼 딱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 아무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구름대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모습 참 공교로운 모습입니다. 아주 뚫고 이 구름 위를 타면 좋죠. 이 구름 아래를 타는 것보다 뭐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